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엄마가 아이한테 정의를 가르쳐 준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우연히도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철학,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이제 원서를 번역한 철학 동화책을 어떻게 우연히 접하게 되는데요. 그 철학 동화는 수많은 질문들을 이제 던집니다.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5세, 6세, 7세 혹은 초등학생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도 느꼈고 또 그 책을 읽기 전에 내 아이에게 가르치는 정의 수업이라는 우리나라 책이 있습니다. 육아서 같은 개념이겠죠.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정의를 정하는 건 너무 어렵죠. 엄마가 정할 수도 있고요. 세상이 정할 수도 있고요. 정의를 기준하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내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첫 정의 수업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 나누는 걸 민망해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성실, 인성, 올바름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에 나의 소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네, 내가 내 아이한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야, 너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너 이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거에 대한 엄마, 부모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죠.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때 아이가 저한테 반문하기도 하죠. 그러면 엄마도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아이랑 그런 대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맞네. 저 인정을 합니다. 그러네. 엄마도 정의롭지 못했다. 너랑 나랑 아직도 이 정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구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다가 보면 우리가 정의로워질 수 있겠지.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 거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의를 가르쳐 줄 수 있어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너와 내가 함께 해가야 하는 것. 그렇게 명제를 두고 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바른 대화를 나누기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정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도 모르겠고 정의라는 말 자체도 잘 모르겠고 지금 세상에서 정의로운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지고 또 인생의 선배로서 내 아이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아이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좀 더 공정하고 선한, 조금 더 공정하고 선하다는 게 뭔지, 그래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생각만 있다라면 우린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용기를 갖게 되는 말이었어요. 그렇지, 나는 도대체 정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인생의 선배로서 아이한테 충고라는 거는 해줄 수 있지. 그 충고 안에는 나의 실패에 대한 경험담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실수에 대한 경험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내가 겪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도 우린 나눌 수 있는 거죠.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이가 정의는 엄마는 정의롭지 않고 나에게 정의로워라는 거야 라는 반문보다 엄마와 나도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정의 수업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예를 보았냐면요. 어떤 엄마가요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요 겨울날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이제 큰 마트에 간 거죠. 아이 둘을 데리고요. 한 아이가 한 5살 정도, 한 아이가 3살 정도 됐었는데 이 5살 아이가요. 엄마가 쇼핑카트에다가 물건을 가득 채우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엄마는 이제 정신이 없었겠죠. 이 3살 동생도 봐야 되고 3살 둘째도 봐야 되고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계산이라는 걸 하고 차고로 갔어요. 주차장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가가지고 짐을 막 이제 자기 카트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에 초콜릿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초콜릿이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 초콜릿은 엄마가 고른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니 이 5살짜리 첫째 아이가 초콜릿을 몰래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지? 하고서 영수증을 다시 바라봤답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초콜릿이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즉 뭐냐면은 아이가 몰래 넣었던 거죠. 근데 이 몰래라는 것은 아이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몰래 넣은 건지 아니면 실수로 그냥 그래도 되는 건 줄 알고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여기서 고민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대요. 첫 번째, 너무 추운데 지금 여기 주차장이랑 마트에 다시 가려면 너무 추워. 가려는데 10분 걸려, 15분 걸려. 그리고 난 이 아이 둘을 다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 돼. 이거 너무 좀 힘든데. 하지만 나는 지금 봤어. 내 아이가 초콜릿을 여기다 넣는 바람에 돈도 내지 않고 여기 지금 내 쇼핑 카트에, 쇼핑 주머니에 초콜릿이 있게 된 거야. 이거를 그냥 넘어가야 돼? 아니면 아이를 꾸짖고 이걸 돌려주러 우리가 함께 모두 가야 돼? 이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박사님인가요? 어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초콜릿을 가지고 온 그 아이가 잘못하지 못했던 간에 이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엄마는 발전적인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그냥 있어야 되느냐. 이 고민 자체가 발전적이고 이 고민하는 모습을 아이는 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았을 때 아이한테 내가 정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행동이라는 걸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예도 있었어요. 2가지 예가 더 있었는데 한 가지 예는요. 아이가요 목욕탕을 갔어요. 아이랑 목욕탕을 가는데요. 뜨거운 물입니다. 근데 여기 뜨거운 물에는 뭐 5세 이상만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내 아이가 지금 딱 5세 직전이에요. 5세 되기 한 달 전이에요. 엄마는 고민합니다. 잠깐만, 나는 여기 지금 탕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 아이가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나이야. 이 아이를 여기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죠.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잖아요. 6세였어요. 6세였는데 목욕탕을 같이 가요. 찜질방에 엄마랑 할머니랑 아이랑 셋이서 가겠죠. 남탕과 여탕이 있습니다. 6살이라서 제 생각에는 얘가 혼자 도대체 남탕에 가서 옷을 벗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락을 찾고 자기 열쇠를 잘 간수를 하며 거기에서 목욕 샤워를 하고 나와서 여기에 세신 아저씨가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목욕을 해서 우리가 그 찜질방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얘를 5살이라고 얘기하고 여탕에 데려가면 어떨까? 막 정말 고민했어요. 이거는 내 아이만 생각할 때죠. 그리고 막 그래서 어떤 때는 무지하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어디 보니까요. 이제 목욕탕 관리하신 분한테 아니 어느 동네는 보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6살까지는 사람 없으면 보내주시기도 하던데 이렇게 저도 무지하게 이야기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연히 거절당했겠죠. 거절하면서도 저는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됐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정말 깨달은 거죠. 지금 내가 내 아이한테 정의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절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 모두를 위한 공동의 규칙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거기서 그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내 애는 5세라고 속이려고 했었던가. 너무나 반성이 됐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도 역시 이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먼저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하고 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보면 이런 수많은 예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좀 추천을 해드리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고서 저도 다시 돌아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여탕에 그 아이를 엄마가 5세 이상인데 5세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제지를 당했겠죠. 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박사님한테. 제지를 당할 때 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걸 한번 어기는 거, 이것을 한번 어기고 내가 나 편하자고 들어가서 내 애랑 같이 들어가는 거 정의롭지 않다라는 걸 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짜 쉽지 않았다. 그런데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엄마가 나오시라고. 이런 작은 규칙을 엄마가 지키는 것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의 태도,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탕에 내 5세짜리 아이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 아이를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없음에도 들어가는 것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하는 이 수고스러움, 이 안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여기에 한번 들어간 것을 엄마랑 한번 되는 그 허용을 배워서 만약 내 아이가 다른 데다가 그 허용되지 않은 것에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허용하는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그때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참 생각해 볼 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늘 말로는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누구처럼 정의로워야지, 정의로운 위인은 누구누구가 있어, 이러기 전에 우린 정말 많은 현실 생활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랑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면 내 아이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했다라면 인정을 빠르게 하고 그 인정한 것을 아이와 대화로 나누고 또 이거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아이와 이야기해보는 방법. 이 방법이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훈련들이 지속이 될 때 아이도 나도 조금 더 정의에 가까워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릴게요. 어떤 엄마가 10대의 소녀가 있었어요. 10대 딸을 가졌는데요. 그 딸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10만 원짜리 100달러짜리 티셔츠를 사고 싶어. 이거 사줘. 그런데 이 엄마가 박사님한테 이런 얘기한 거야. 어머 세상에, 제 딸은요, 제가 얼마나 경제관념을 제대로 알려주었는지 저희 아이는 큰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모으는 일을 하고 제가 동전만 아이한테 주었어요. 동전을 모으게 하는 것만 했지 지폐는 큰 돈을 아이가 만지거나 쓸 수 없도록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경제 교육을 시켰는데 할머니가 와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큰 돈을 주고 갑니다. 막 100달러 주고 뭐 10달러 주고 막 갈 때 저는 진짜 내 부모와 싸웠다. 왜 나의 경제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대 딸이 어느 날 갑자기 100달러짜리 티셔츠 15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무나 내가 고민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아이에게 그 돈을 스스로 모으게 해보라. 그리고 그 스스로 모은 돈을 티셔츠를 사게 해라. 허용해줘라. 자, 여기서 허용은 조금 다른 겁니다. 엄마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자기의 돈을 모아서 자기 돈으로 그 돈을 쓰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녀가.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 책을 읽고요. 저도 역시 뒤에 언급드릴 저금통을 세분화하는 것을 아이 6세 때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 아이 10대 아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이 엄마가요. 이 아이한테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좋아. 너가 15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티셔츠를 사도 좋아. 허락할게. 대신에 네가 돈을 모아라. 엄마 너에게 지폐를 주진 않는데 그래도 네가 그 돈을 모을 수 있겠니? 아이는 이 티셔츠, 유행하고 있는 이 티셔츠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2달 동안 돈을 모았대요. 그리고 결국 그 티셔츠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티셔츠를 산 다음 이 티셔츠를 열심히 입었을까요? 한동안 열심히 입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티셔츠를 입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 유행이 지나가고 있어요. 엄마는 이 딸과 대화를 했다고 해요. 너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산 티셔츠 왜 요즘에 안 입니? 엄마, 난 이제 이렇게 비싼 티셔츠 안 입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티셔츠 유행 너무 빨라. 그래서 내가 이거 입고 다니니까 얼마 안 지나서 또 유행이 시작됐어. 그래서 또 지금 다른 티가 유행이야. 이 티도 150달러야. 더 비싸 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그 티도 사서 입어보지 그래. 네가 알아.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잖아. 아니 엄마, 나 그 돈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런데 그 돈 모아서 티셔츠 샀더니만 세상에 유행이 지난 거야. 난 이제 티셔츠 사는 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들으실 때는 에이 그거 그래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 10대 아이가 그렇게 해서 티셔츠를 안 샀다는 거네. 그 애가 되게 착하네. 그럴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제 아이한테 적용해 본 거죠.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저금통을 세분화시켰어요. 저희 아이한테 처음엔 이 저금통을 왜 만들겠냐면 제가 지금 수학을 하고 있다고 했죠. 수학 홈스쿨을. 이걸 하는데 아이가 뭐 1에서 100까지는 막 세더니 이 다음에 1000자리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56,700원의 뭐 영수증을 보고 뭐 50만 270 뭐 말도 안 되게 이걸 셌겠죠. 그걸 보고 제가 다누야 네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그 동전을 셀 줄 알면 이 큰 돈도 다 셀 줄 알게 된다. 동전 한번 모아보자 해서 아이한테 저금통을 3가지를 주었어요. 함께 이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페트병으로도 만들고 집에 양념통 다 쓴 거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3가지 정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아이가 용돈을 다 이제 동전만 줍니다. 저도 동전만 주고요. 그리고 지폐는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른들에게 받은 큰 돈, 용돈 같은 게 있겠죠. 그 돈만 모아놓는 돈이에요. 이 여기는 지폐를 위한 저금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폐는 너무나 큰 돈이라 지금 너한테 지금 이게 맞지 않은 너무나 큰 돈이야. 너에게 맞는 나이가 될 때 이 지폐를 쓸 수 있도록 해줄게 해서 통장, 은행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지폐만 따로 모아놓는 저금통이 있고요. 이 2가지는 하나는 도네이션하는 기부 저금통입니다. 하나는 동전만 모을 수 있는 저금통인데 이 저금통에 있는 동전은 아이가 무엇이든지 사고 살 수 있어요. 파는 게 아니라 팔기도 합니다.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 저하고 스와프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동전입니다. 자기 재산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모은 돈으로 자기가 재산처럼 하는 건데요. 이 아이한테 만약에 어떤 표를 적어주고 자 오늘 단우가 할 수 있는 일 한 3가지의 파트로 나누겠죠. 뭐 네가 할 수 있는 심부름을 잘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뭘 했다. 침대 정리를 했어. 뭐 했어. 휴지를 어디다 잘 버렸어. 분리수거를 잘했어. 빨래를 어디다 잘 넣었어. 혹은 뭐 어떤 책을 읽었어. 책을 읽은 거. 100권 도전해서 책을 읽은 거. 아니면은 아이가 뭐 지금 해야 될 미션 훌라후프를 뭐 50개 돌리기 뭐 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는 큰 돈을 빨리 세게 해주기 위해서 1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에 막 100원, 200원, 뭐 TV 오늘 하루 안 보기 500원 이렇게 막 정해서 처음엔 큰 돈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동전과 지폐를 다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셀 수 있게 되었어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됐을 무렵 다시 7세가 되어서 50원짜리와 10원짜리로 되려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100원짜리, 500원짜리 주던 일들을 50원짜리와 10원짜리로 대체했습니다. 예를 들면 TV 안 보기 500원인 거를 지금은 100원으로 낮춘 거예요. 이게 최대치예요. 그런데 애가 불평을 하느냐?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또 역시 그럴싸하게 그럴 법하게 설명했죠. 단우야, 엄마 왜 TV 500원 주던 걸 100원 주는 거야? 오, 그 이유는 있지. 6세 때는 단우가 TV를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 TV 보는 걸 참는 게 힘들어서 엄마가 그 힘든 만큼 500원이랑 큰 돈을 줬어. 근데 단우는 이제 7세가 됐고 TV를 보는 게 이제는 이 TV를 보지 않는 거, TV 보지 않기가 되게 익숙해졌지? 너한테는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0원이야. 라고 얘기했죠. 단우야, 너 이불을 정리하는 거 예전엔 힘들었어. 6살 땐 힘들어서 엄마가 200원 줬지만 이젠 넌 너무나 잘해. 그래서 이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래서 엄마가 50원 주는 거야. 맞지? 네가 힘든 걸 느끼는 만큼 엄마가 잘 생각해서 준 거야. 혹은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엄마 그래도 그 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불을 정리하는 거는 아직도 힘들어. 100원 정도 더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엄마 생각 한번 해볼게. 너도 한번 며칠만 더 해봐. 며칠만 더 하고 정말 네가 힘들다고 느끼면 네 마음에서 정말 솔직하게 이게 정말 힘들면 그때 다시 얘기해 줄래? 라고 뜸을 들이고 협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동전을 모았고요. 어쨌든 500원은 100원짜리가 되었고 100원짜리는 50원짜리, 10원짜리로 되려 돈이 적게 주어도 되는 저희 그럴싸한 방법이 아이한테는 통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용돈을 모으면 자, 이불 정리 100원이야 하면 저는 50원짜리 2개를 줍니다. 자, 하나는 기부저금통에, 하나는 네가 쓸 수 있는 돈이야. 이 쓸 수 있는 돈은 네가 무엇이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데. 동전을 열심히 모으겠죠. 그리고 이 도네이션은 절대로 만지지 않고 이것은 연말이 되면 교회나 아니면 저희가 정한 곳에 적은 돈이지만 기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모은 돈은 아이에게 허용한 거죠. 부분적 허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가 여기서 한 3,000원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저랑 같이 문방구를 갔는데 3,000원짜리 딱지가 사고 싶대요. 그러면 사게 해줬어요, 처음엔. 사게 해줬더니 아이가 딱지가 너무 신나서 딱지를 갖고 왔어요. 자기 친구들도 모두 있는 그 딱지겠죠. 근데 며칠 있다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어머, 단우야, 너 그 딱지 3,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왜 그거 갖고 놀지 않아? 그거 재미없어. 그 3,000원이 정말 아깝다. 네가 만약 그 3,000원으로 이런 걸 했다면 더 많이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까운 돈이 되어버렸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나, 이 아까 10대 소녀처럼 본인 스스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해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선 딱지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쉽게 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의 한 5-6번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건 사면 안 돼, 저건 사면 안 돼, 막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어느 날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스스로 그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뭐 돈에 관한 이야기, 물건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랑 하게 될 때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작은 미션이나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저금통을 모은다던가
아니면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를 엄마랑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상의를 해보고 토론을 하고, 토론이란 말이 거창하죠 사실. 너의 말과 나의 말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협상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아이와 내가 협상이라는 거 하고, 이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협상을 통해서 아이랑 이런 것을 조율을 하면 너와 내가 함께, 너도 나도 조금 더 공정한 게 뭔지, 정의라는 게 뭔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엄마가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배이고요. 우리는 함께 좌충우돌하면서 적어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철학 동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할게요.